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죠. 저도 이렇게 신경 써서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바로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를 섭취하면 좋은 일반적인 상황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계십니다. 근데 플러스해서 또 어떤 상태일 때 오메가3가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내서 만성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3가 뭐냐? 그렇게 이제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몸에는 이제 지방을 충치하는 지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 지질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죠. 자, 중성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는데요. 자, 이게 하나 잡아주고 있는 글리세롤이라는 에스터가 있고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산들이. 자, 이 지방산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지 이중결합을 하고 있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포화지방산은 좀 이제 아이러니컬한데요. 이중결합이 없는 것입니다. 이중결합이 있게 되면 결합이 두 개니까 굉장히 단단할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탄소로 결합되면서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고 수소로만 결합된 굉장히 단단한 결합, 즉 동물성 지방으로 우리 몸에서 고체 형태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바로 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포화지방산이라고 그러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주로 식물성 지방으로 액체 구조죠. 이중결합 자체가 탄소 간에 이제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위치에서 형태가 삐뚤어지므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떤 거에 따라서 시스형과 트랜스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 이중결합이 한 개이면 제가 불안정하라 했죠. 그래서 포화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 단일 불포화, 이중결합이 두 개 이상이면 닭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눠집니다. 이중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수소가 없고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패를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지방인데 이걸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수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중결합이 굉장히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탄소로만 되어 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되는데 이 탄소가 아닌 탄소에 수소를 입혀가지고 이중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더 딱딱하고 오래가는 지방이 되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인 거죠. 자, 그러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첫 번째 이중결합이 메틸 말단으로부터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지칭을 다르게 하죠. 오메가3는 세 번째 결합부터 이중결합이 나타난다. 그리고 오메가6는 여섯 번째 결합부터 이중결합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중결합이 세 번째부터 나타나는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다.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포화가 되어 있지 않은 즉 이중결합이지만 이중결합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항염증 작용 그리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6는 그 반대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서 면역세포가 와야 되고 그럼 피가 나기 시작하면 혈전을 생성시켜서 피를 막아야 되는 건데 현대인의 어떤 생활 습관에서는 오메가6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이나 혈전 생성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정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 주자는 거죠. 1대2, 1대4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현대인의 어떤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지다 보면 오메가3 1, 오메가6가 20이 넘는 그런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3 섭취를 더 늘리고 오메가6를 절제해서 이 균형을 맞춰줘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메가3에는 알파리노네산, ALA, 그다음에 EPA, 등푸른 생선의 대우관유 해산물 등이 있고요. DHA, 등푸른 생선이나 모유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6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거에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같은 부분들이 있죠. 자, 오메가3 지방산의 어떤 처방 가이드라인. 자, 언제 먹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황 5개를 말씀드렸죠. 추천되는 상황. 심근경색 환자의 재발 예방, 항염증, 항부정맥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은 경우 보통 2g 정도의 섭취하라고 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는 3g, 4g까지도 먹으라고 하는데요. 너무 또 지나치게 먹었을 때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에서 2g 정도로 수치가 상회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 치매 예방, 뇌 세포의 어떤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조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예방에도 오메가3가 추천이 되고 있죠. 자,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생체 기능에 필수적이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고요. 근데 서구화된 어떤 식사에서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5에서 16대 1 정도지만 건강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은 4대 1 안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가능하면 2대 1 정도로 유지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연어, 꽁치, 정어리, 고등어, 카놀라류, 들기름, 냉이, 아오케이, 쑥, 미나리처럼. 그러니까 덩푸른 생선, 생선하고 그 다음에 들기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메가3 섭취했을 때는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피를 묽게 할 수 있으니까 아스피린, 와파린 등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치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류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회복 중이신 분들, 수술 전 임산부의 경우에는 분만 전에 주치와 상의하셔서 이거를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치와 상의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으로 섭취하시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충분히 과일과 야채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콩류와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주된 식용유로 사용해 주시고요. 육류는 이제 주로 살코기를 드시고, 유제품은 저지방을 선택해서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가급적이게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식품의 섭취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오메가3를 연구하다 보니까 오메가3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에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대사산물, 뭐 쇼체인 패티 애시드라든지 포스트 바이오틱스 같은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처럼 이 오메가3에서 만들어낸 것을 SPM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 대사산물의 새로운 어떤 부각이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입니다. 그래서 급성염증과 관련된 면역세포 모집이나 이동을 중지시키는 역할, 염증성 화합물의 생성 억제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생성을 또 억제하면서 식용존말에 있는 감인증을 역전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손상된 조직의 복구 재생을 시작하고 혈류와 혈관을 정상으로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지에서 이 오메가3에서 나오는 SPM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SPM을 유도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역할을 살펴봤더니 오메가3는 비만지에서 SPM을 증가시키면서 인슐린 기능을 상승시키고 지방세포의 염증 인자를 감소시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이야말로 대표적인 만성염증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비만이신 분들은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내재하고 있는 만성염증 상태를 조금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험에서 밝혀졌으니까 비만이신 분들이 또 이렇게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드실 때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유산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3와 마이크로바이옴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가 소장 전역에서 흡수되면서 소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소장 내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니까 15 소장세균 가다 증식 자체가 지금 대장의 어떤 디스바이오시스라든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어떤 유산균이나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유산균 자체가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과 같은 단세지방산들의 유해물질을 증가시키는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고 비만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 해서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오메가3하고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섭취를 했더니 만성염증이 줄어들고 비만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당뇨 수치, 혈당 수치가 개선되면서 그 뇌심혈관 질환의 어떤 개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의 개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 오메가3와 파이토케미칼이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들을 줄여주는, 그래서 염증인자들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현대인은 수많은 오염과 또 오염으로 만들어진 만성염증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에서 이것을 지켜주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 요인들 생각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혈관 쪽에 작용한다고 알려졌던 오메가3가 혈관뿐만 아니라 장에서도 작용하게 되고 또 SPM이라는 새로운 대사작물을 통해서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이게 또 비만세포에서도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플러스 알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적인 어떤 시너지 작용을 내기 위해서는 파이토케미칼, 즉 식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식물성 어떤 활성물질, 식물성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드시고 또 유산균 섭취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유산균 풍부한 발효 음식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 파이토케미칼, 유산균 이 세 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위해서 이것 골고루 포함된 음식들을 다양하게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식사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거꾸로 식사법을 할 때 채소, 고기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채소, 그 다음에 채소를 드실 때도 발효가 된 어떤 그런 어떤 음식들을 좀 섭취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실 때, 고기를 한번 먹을 때 생선을 또 드시면서 도움을 이렇게 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약간 변형해서 오메가3, 파이토케미칼,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시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너지가 나는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하시면서 장 건강과 혈관 건강 같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